자, 안녕하세요. 최갑규 교수입니다. 자, 잘 지내시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에너지관리 기사 출제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필기에 대한 출제 기준인데, 실기는 이제 필답형이죠. 20문제가 나오니까. 실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렵죠. 에너지관리 기사가. 그죠? 냉동 문제도 나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합격하더라도 실기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불합격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기존에 이제 간연도 문제를 확실하게 암기하고 가시면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또 뭐 산업계에서 또 공부하셨던 것도 있고 막 그래서 기본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 60점 이상 맞아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너무 어려운 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간연도 문제에서도 너무 어려운 것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어려운 것들은 시간도 뺏기고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또 안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그냥 이렇게 이게 넘기면서 이렇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촬영할 때도 이렇게 막 너무 막 복잡한 것들은 제가 웬만하면 촬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책에는 있지만 왜 안 나오니까 시험에. 거기에다 굳이 시간을 뭐 쫓길 필요는 없는 거죠. 어차피 뭐 이거 어차피 이제 필답형인데, 그래서 좀 쉬운 것들, 쉬운 이런 문제 이런 것들 위주로 계산 문제도 내가 뭐 어느 정도 수행할 정도 그 정도만 하시면 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직무 분야는 환경 에너지 기상, 에너지 관리 기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죠. 그러면 또 내년에 또 바뀌어요. 이게 또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80문제로 바뀔 수도 있고, 다시 100문제로 될 수도 있고,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또 내년에 한 번 더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80문제로 나오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가스 기사 쪽은 80문제로 지금 바뀌어서 나와요. 2027년부터. 에너지는 아직 뭐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든 요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럼 80문제인지 100문제인지, 그럼 80문제가 되면 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소공학. 그래서 이게 또 뒤집어질 건데, 뒤집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 기존에 있던 것도 다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뒤집어져도 내용을 갖다가 여기 있는 것만 띄우다 막 붙이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간연도 문제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거고, 어떻든 간에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그 내용을 이제 한 번도 시험을 안 봤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CBT라는 거는, CBT 문제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CBT 문제는 예상을 하는 것 뿐이지 뭐 어떻게 누가 뭐 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뭐 CBT를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뭐 CBT 달라 뭐 이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CBT 문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CBT 문제는 이거 나올 예상 문제를 이제 뽑아서 이렇게 촬영하고 그러는 거지. 이제 그걸 갖다가 뭐 모르시는 분들은 왜 CBT가 없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CBT가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는. 뭐 기능사도 마찬가지고. 기능사는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와서 가르쳐 주면 이제 그걸로 만들 수 있는데, 산업계산학 기사는 거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외워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기는 어느 정도 뭐 대충 몇 문제 안 되니까 나와서 기억을 하지만, 60문제는 거의 뭐 불가능하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CBT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산업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CBT 문제가 왜 없어? 이렇게. 근데 뭐 학생들은 그런 걸 많이 또 있고 또 보니까,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만 열심히 하시면 다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소 이론, 연소공학이 어렵죠, 좀 많이. 연소학도 연소 이론, 연소의 정의 딱 나오네. 연소의 정의.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화합하여 빛과 열을 소환하며 경리를 타는 현상, 다 똑같아. 기능사부터 똑같아요. 연료의 종류 및 특성, 액체, 고체, 기체. 그죠? 그게 연료 종류잖아요. 그래서 연료의 종류에는 이제 기체연료가 많이 나오죠. 기체연료. 그다음에 이제 고체연료는 하격자, 유동층, 미분탄 요소가 있다. 3가지. 미분탄 요소의 특징 뭐 이 정도가 나오겠죠.
나오게 되면. 액체 연료는 뭐 이렇게 뭐 안 나오는 것 같고, 기체 연료에는 뭐 LNG가 있고 NG 있고 뭐 LPG 있고 액화석가스, 뭐 CNG도 뭐 그도 현미되고, 그다음에 몹가스 뭐 이런 것들이 뭐 기체 연료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체 연료의 특징에는 뭐 적가버는 항소 오집 이렇게 아주 뭐 했던 것 같은데, 적은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가 가능하고, 그죠? 가스로시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발열량이 낮은 연료로 고온을 얻을 수 있고, 그죠? 운반 저장이 어렵고, 항문 희분이 적어서 절묘선이 없고, 연소율 전율이 좋고, 그죠? 그다음에 집중과 균일 관리 가능하고, 고온도 분위기 생성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초연료의 특징. 즉이 이 금액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연소의 종류와 형태. 연소의 종류와 형태도 뭐가 있습니까? 연소의 종류 형태 뭐가 있어요? 연소의 종류하고 형태가 잘 나오죠. 자, 첫 번째 표면 연소. 코쿠스, 목탄, 숯. 그죠? 분해 연소,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액체 연료에는 중유. 중말 연소에는 액체에는 알코레틸 등등, 고체 연료에는 나프탈렌, 그다음에 파라핀 양초라고 해요. 유황. 이게 두 개 다 잘 나오지.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자기 연소에는 뭐 TNT, 화학 폭약. 대표적인 화학 폭약 이렇게 하잖아요. 뭐 TNT, 뭐 니트로셀룰로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니트로그리세린 뭐 이런 거, 피크린산 뭐 이런 것들. 다음에 그 기체연료, 그러니까 확산연소에는 뭐 산소아세틸렌, 산소프로판, 산소수소. 에어럼연소에는 자, 연료와 공기를 미리 혼합함으로 인해서 연소 속도가 빠르고 역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확산연소하고 에어럼연소는 기체연료 연소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연소 속도, 뭐 연소 속도는 그렇고, 연소 현상. 자, 연소 현상인데, 연소 현상에는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그 리프팅, 선화, 리프팅이 있고, 선화가 있고, 그다음에 불완전 연소가 있고, LOTB 있고, 블로우프가 있어요. 이게 있어. 그래서 그 선화는 하염의 유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른 경우로, 그죠? 하염이 영공을 떠나 연소되는 현상. 영공은 가스레인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구멍 뚫린 걸 영공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영공이고. 그래서 그 원인은 뭐다? 노가염 때문이죠. 누출구역이 적은 경우. 그다음에 가스 공급 압력이 높은 경우. 염공이 적어진 경우. 부식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댐퍼계도 과대시. 그다음에 역화는 뭐예요? 하염의 연소 속도가 유출 속도보다 빠른 경우로 하염이 연소기 내부로 침입돼 연소된 현상. 거꾸로야. 노고염 때문에 달라요. 노즐유경이 큰 경우, 가스 공급력이 낮은 경우. 반대야, 반대. 선하고, 그죠? 그다음에 염공이 커진 경우, 댐퍼계도 과소시, 콕의 이물질 혼입 시, 콕이 충분히 열리지 않은 경우, 이게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불완전 연소의 원인은 공가배래, 공기 공량 부족 시, 일체 공기량, 이체 공기량 이에요. 가스 조성이 맞지 않을 때, 가스 기금이 연소기가 맞지 않을 때, 그죠? 배기미 한기일 불충분 시, 또 하나 프레임의 냉각 시, 즉 불꽃 냉각 시, 이게 되죠. 다음에 블로우오프, 불꽃의 기저부에서 금기 움직이 쓰여지면 하염이 노즐에서 정착하지 않고 꺼져버린 현상. 블로우오프가 꺼져버리는 뜻이에요. LOT, 염의 선단이 적황선으로 연소되는 현상. 그래서 원인은 일체 공기량 부족 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어딨어? 연소 현상이야. 이론 및 실제 공기량, 배기가스량, 공기비밀 완전 연소 조건, 발열량 및 연소 효율, 하염 온도.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죠?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론 및 실제 공기량, 배기가스량.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다 나와, 다 이거는. 프로pan의 완전 연소 반응식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호라고 실제 공기를 다 구하면 되죠. 요게 이제 44kg이고, 이게 5 곱하기 32, 이게 3 곱하기 44. 물이니까 할 필요 없는 거고, 22.4. 노멀루베 5 곱하기 22.4, 3 곱하기 22.4.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가 요건 최적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중량이죠. 중량당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최적당 이론 순서량이 뭐냐? 요거는 22.4일 때 이름이
5 곱하기 22.4였었어. 여기 1 노르말 기준이니까 1 노르말일 때 얼마냐는 뜻이에요. x는 22.4 노르말 루베에다가 이게 1 노르말 루베 곱하기 5 곱하기 22.4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게 5 나오죠. 이게 최적당 이론 선수량이에요. 그러면 최적당 이론 공기량은 어떻게 되냐? 0.21분의 5다. 그럼 이게 23.8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럼 실제 공기량이 얼마냐? 실제 공기량은 n 곱하기 a0다. 그래서 문제에서 공기비가 주어지면 1.2로 주어졌다. 그러면 1.2 곱하기 23.8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1.2 곱하기 23.8 하면 답이 얼마 쭉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실제 공기량이야. 실제 공기량. 맞습니까? 이놈이 실제 공기량.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메탄 한번 해볼까요? 메탄. 자, 메탄. EO2죠. CO2 플러스 H2O잖아. 그지? 그죠? 그럼 이게 16kg, 2 곱하기 32kg, 그게 44죠. 그럼 요게 22.4. 요거 2 곱하기 22.4. 요거만 하면 되겠죠. 그죠? 22.4니까. 그럼 최적당. 이론 선수량이 얼마냐? 22.4에다가 2 곱하기 22.4니까 그러면 1노르말일 때 1노르말 기준이니까 x가 얼마냐? x는 2 나오죠. 이렇게. 그치? 2 나오잖아. 그러면 최적당 이론 공기량은 어떻게 된다? 0.21분의 이론 선수량이니까 0.21분의 2 하면 요 놈이 9.52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 공기량이 어떻게 되냐? n 곱하기 a0라면 그러니까 1.2 곱하기 9.52가 되겠네. 그러면 실제 공기량이 나오죠. 그죠? 부탄만 남았네. 부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부탄의 완전 윤소 반응식은 C4H10에 플러스 6.5의 O2야. 요게 4CO2 플러스 5의 H2O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봐. 같이 해서. 다음에, 공기비인데, 공기비 M은, 공기비 M은, 자, 1, A0분의 A, 2, 21-O2의 21, 3, CO2 프로분의 CO2 MX 프로, 4, N2-3.76O2의 N2. 여기 이제 공기비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체연료인 경우에는 1.1에서 1.3, 액체는 1.2에서 1.4, 고체는 1.5에서 2.0이야. 다음에 완전요소 조건이야 뭐 고온도 분위기 생성, 그죠? 연료와 공기입을 잘 하면 되고, 그죠? 또는 뭐 연소실 용기를 크게 하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요소 조건이고 그런 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다음에 발열량과 연소 효율. 자, 우리가 이제 발열량을 구할 때 우리가 저희 발열량 있죠. 저희 발열량. 로우 히트. 저희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2.5에 9H 플러스 W. 이거 잘 나오는 거잖아, 시험에. 고위 발열량은 저희 발열량 플러스 2.5에 9H 플러스 W. 자, 요거를 갖다가 X로 놨을 때 X는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저희 발열량이다. 그죠? 그래서 요 단위가 뭐냐? 전부 다 메가줄이야, 메가줄. 메가줄 퍼 킬로그램. 요것도 메가줄 퍼 킬로그램입니다. 단위는 킬로칼 퍼 킬로그램이 아니고 메가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다음에 발열량, 연소 효율. 자, 효율은
자, 효율은 우리가 보통 효율은 우리가 보일러 효율은 연료 소비량 곱하기 저희 발량분의 실제 증발량 곱하기 발생 증기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 곱하기 100이죠. 그죠? 또 하나 연료 소비량 곱하기 저희 발량분의 놈이 상당 증발량 곱하기 2257 곱하기 100. 하나 연료 소비량 곱하기 저희 발량분의 보다 이게 난방부하 곱하기 100 또는 연료 소비량 곱하기 저희 발량분의 G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 곱하기 100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보일러 효율 구하는 공식이죠. 또는 연소 효율 곱하기 전열 효율 곱하기 100이죠. 이게 이제 보일러 효율에 대한 거죠. 하염 온도, 하염 전파 이론, 어떻든 간에 뭐, 발열량하고 연소 효율 뭐 다 된 거고, 저거 뭐 중요한 것들. 그래서 상당 증발량은 500이란다. 또 500이야, 또 500. 습관이 이렇게 된 게 무섭죠, 그죠? 그래서 G 상당 증발량은 2257분의 G 곱하기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발생 증기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 이렇게 구합니다. 상당 증발량. 그죠? 다음에 이제 뭐 그 전열 및 열부하. 전열 및 열부하는 A분의 G에 이렇게 구하죠. 다음에 연소실 열부하는 V분의 이렇게 구하죠. 그죠? 이게 전부 다 킬로주로 다 나온다는 소리예요. 나오는 게. 자, 다음에 이제 그 하염 전파 이론. 자, 됐고. 연소 방법. 자, 뭐 여러 정도 뭐 하는 거 하고 넘어가고. 자, 연소공학. 자, 고부하 연소 기술 이제 넘어갑니다. 통풍 방법. 압입통풍, 흡입통풍, 평형통풍 그런 게죠. 송풍기, 터보 송풍기, 플레이트 송풍기, 다익 송풍기, 터풀다. 대기오염 물질 뭐 저기 않고. 자, 하염 검출기가 항상 잘 나오죠. 질이 많이 나오죠. 하염 검출기의 종류에는 플레임아이, 플레임로드, 스택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임아이는 하염의 발광체를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플레임아이는 하염의 이온화 현상, 즉 전기전도성. 그다음에 스택 스위치는 하염의 발열 현상을 이용한 건데, 하염의 플레임아이의 종류에는 자외선 강정관, 적외선 강정관, 항안 압셀, 항화 카드뮴셀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어쨌든 간에 뭐 그거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뭐 누설은 뭐 그렇고요. 다음에 화재 및 폭발, 가스 폭발, 유증기 폭발, 분진 폭발, 자연 발화, 뭐 분해열에 의한 발화, 그죠? 산화열에 의한 발화, 그죠? 미생물에 의한 발화, 그죠? 그다음에 흡착열에 의한 발화, 뭐 이런 것도 있고. 화재 및 폭발은 뭐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뭐 이런 게 있고, 그죠? A급 화재 일반 화재, B급은 유리 및 가스, 그다음에 C급은 전기, D급은 뭐 금속 화재, K급은 주방 화재, 식용유 화재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런 게 돼 있고. 다음에 연력학. 자, 연력학을 보면 연력학은 좀 뭐 이 법칙 뭐 다 나오네. 온도. 자, 온도는 뭐 섭씨 온도, 화씨 온도, 그다음에 켈빈 온도, 또 뭐예요? 랭킹 온도. 이건 다 똑같습니다. 도시는. 다 똑같아요. 뭐 산업계에서 같고.
이렇게 되죠. 9분의 5의 F는 32, 도 F는 5분의 9 곱하기 10 플러스 32, K는 켈빈, 도 10 플러스 273, 도 R은 도 F 플러스 460, 도 R은 1.8배, 도 K에, 그다음에 도 F는 1.8배, 도시지, 도시. 도시인데 이렇게 쭉 걸어갔네. 도시입니다. 자, 비체적 비중량 밀도, 비체적 비중량 밀도, 계속 밀도. 밀도가 항상 나오죠. 밀도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위 체적당 질량이라고 합니다. 단위 체적당 질량. 그래서 얘가 V분의 M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놈을 22.4리터분의 M이라고 쓸 수 있고, 또 하나 RT분의 PM이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R은 기체 상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0.082 리터 ATM에 모알 K.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메탄의 밀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22.4리터 분의 16g 그러면 0.71g per 리터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프로판의 밀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계산하는 거. 또 표준 상태에서의 요거 구하는 거. 표준 상태. RT분의 PM 계산할 때도 쓴다라는 거죠. 자, 압력, 비중량, 비체적. 비체적은 이제 요거 반대. 리터그램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걸 반대로 보시면 돼요. 자, 압력은 이제 많죠. 표준 대기압. 그죠? 표준 대기압. 압력은 이제 1 ATM.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죠? 1 ATM은 76cm. HG. 760 mmHg. 0.76 mHg. 1.0332 kg 제곱센치. 1033.2 g 제곱센치. 10332 kg 제곱미터. 10.332 mHg2 1033.2 cmHg2 다음에 1033이 mmHg2 다음에 14.7 psi 파운드 퍼 스퀘어인치 29.92 인치 그죠? 다음에 760토 다음에 1.013 바 1013 미리바 간단히 쓴 겁니다. 다음에 10 뉴턴 퍼 제곱센치. 이거 이제 공학계 하면 그냥 일부러 쓴 거예요. 10 뉴턴 퍼 제곱센치 잘 나오니까. 10 뉴턴 제곱센치. 다음에 101325 파스칼. 그죠? 101325 뉴턴 퍼 제곱미터. 다음에 101.325 킬로파스칼. 다음에 0.101 메가파스칼. 이게 막 기본적으로 그냥 요게 이제 표준 대기압이죠. 그죠? 저걸 꼭 알아야 되죠. 일은 뭐 힘 곱하기 거리니까 그렇고 열 에너지 그렇고 동력은 이제 킬로그램 퍼 세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 킬로와트 아워는 102 킬로그램 퍼 세크 곱하기 427 분의 4.2 곱하기 요게 3600 세크에 1아워 하게 되면 요게 3600 킬로줄 퍼 아워인가 나오나? 3610인가? 요게 4.186을 하게 되면 3610인가 정도 나와요. 계산하면 그 1ps 아워도 알고 계셔야 돼. 계산해서 2500 얼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75 똑같죠? 똑같아요. 얼마?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요즘 이렇게 나오니까 시험에. 그래서
일단 일에 대한 거 1kW PSH 동력 알아야 되고 그죠? 동력에 대한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죠.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에너지식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우리가 동력이나 내부 에너지,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외부 에너지죠, 그죠? 엔탈피, 연력학제 1법칙, 2법칙, 뭐 엔트로피, 연력학의 법칙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법칙이죠. 연력학의 법칙은 연력학제 0법칙은 열평의 법칙, 온도를 정의의 법칙이다. 연력학제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일은 열로, 열은 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4.2kJ는 427kg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연력학제 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 소모성 원리를 이용한 거.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법칙. 그죠? 일은 열로 변화시킬 수 있으나 열은 일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연력학제 1법칙을 부정한 법칙이 연력학제 2법칙이다. 그래서 열은 고온에서 전후로 온다. 그죠? 열은 고온에서 전후로 온다. 그래서 술 먹고 영하 10도씨에서 자면 아침에 냉동인간이 된다. 그래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온다. 자, 외부에서 일을 가해주지 않고는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오지 않는다. 그죠? 보일러잖아, 보일러 물 가득 채워놓고 거기다 전기도 안 꽂고 연료도 공급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가해를 해주지 않으면 그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그죠? 당연히 안 올라가지. 외부에서 가해를 해줘야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흘러서 증기가 발생하는 거지. 그지? 그게 이제 그 크라우시스 편이고, 그 다음에 100% 열을 가진 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제2정령 기관. 그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공급 없이 우리가 기관이 작동하는 것은 제작이 불가능하다. 그죠? 그거는 뭐 거의 그건 일정령 기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켈빈 플랭크의 그다음에 3법칙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온도 원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법칙이 3법칙이죠. 그래서 엔탈피 I를 계산하면 U 플러스 APV죠. APV. 그래서 요게 내부 에너지. 요게 외부 에너지야. 에너지. 그죠? 요건 엔탈피. 그래서 이건 일의 열당량. 일의 열당량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압력이죠, 압력인데 킬로암프 제곱미터고, 요놈은 비체적인데 요 단위예요. 알겠습니까? 엔탈피가.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보통 일반적으로 델타 다르게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T분의 델타 Q. 간단하게 쓰자면 이렇게 가열량을 절대온도로 나눈 값, 유에너지, 무에너지 뭐 어떻든 넘어갑니다. 정압 및 정적 변화, 동온 및 단열 변화, 기체 상태 변화죠. 플리트롭 변화. 우리가 플리트롭 변화에서 우리가 아본 단적 있죠. 플리트롭 변화에서 아본 단적.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죠. 압, 온, 단, 적. 등압 변화. 동온 변화. 단열 변화. 동적 변화. 그래서 이건 N이 1, N이 0, 이거 N이 1일 경우, N이 K, N이 무한대. 01K 무한대. 아본 단적. 이게 뭐 잘 나옵니다. 플리트로피. 단열 변화는 이제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변하죠. 그죠? 등온 변화, 온도가 일정한 거, 정압 변화, 압력 일정한 거, 정적 변화, 최적 일정한 변화. 그걸 우리가 이제 기체 상태 변화라고 해요. 기체 사이클, 기체 동력 기간 사이클이죠. 기체 사이클. 자, 기체 사이클의 비교인데, 자, 이것들은 이제 사이클도 많이 나오죠. 기체 사이클. 뭐 카르노 사이클, 요코나우 사이클, 표준능 행동 사이클 많죠. 오토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 랭키 사이클 이런 것들. 자, 사이클도 이제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동력 사이클 마찬가지고, 열효율, 증기소비율, 열효율 열효율, 증기소비율, 열 소비량 이런 거. 자, 증기동력 사이클에서 증기표의 증기선도는 뭐
자, 우리가 그 증기편인데 원래 그 우리가 증기 선도에서 우리가 뭐 그런 뭐 큰 적은 없지만 여기서 이제 그 수포화 증기 엔탈피가 있죠. 증기 선도에서 그거는 포화수 엔탈피 플러스 X 곱하기 R이죠. 두 번째 건포화 증기 엔탈피. 건포화 증기 엔탈피는 포화수 엔탈피 플러스 R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열 증기 엔탈피는 어떻게 건포화 증기 엔탈피에다가 C 곱하기 델타 T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건조도라고 하죠. 건조도.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 건조도 X가 0인 경우에는 포화수 엔탈피야. 그 다음에 건조도 X가 1인 경우에는 건포화 증기 엔탈피예요. 건포화 증기 엔탈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증기 선도죠. 그림은 아직 안 그렸지만. 그다음에 냉매의 종류에는 이 냉매에는 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해. 암모니아의 B점이 마이너스 33.3도씨예요. 기억이 났죠? 프레온은 마이너스 42도씨 정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냉매를 암모니아는 공업용이야, 공업용. 암모니아는 공업용 냉매로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프레온은 우리 이제 에어컨에 들어간 거지, 프레온. 이런 것도 프레온을 많이 사용. 이건 좀 비싸잖아요, 또, 그죠? 암모니아 싸니까 많이 쓰죠. 냉매. 많이 쓰는 거고. 다음에 이제 냉매의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냉동 사이클. 냉동 사이클은 뭐 일단 그 사이클이 많잖아요. 이런 이제 그건 뭐 냉동 사이클은 있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료학적인 특성인데 여기서 냉매의 구비 조건이 또 있죠. 냉매의 구비 조건도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냉매의 구비 조건은 원래 비독증, 악부응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죠? 비체적이 적을 것. 그다음에 독성 및 가연성이 아닐 것. 그다음에 증발 온도가 낮을 것. 그다음에 악취가 없을 것. 부식성이 없을 것. 그다음에 응축 온도가 낮을 것. 응축 압력이 높을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냉매 구비 조건이고, 다음에 냉동 사이클의 종류, 표준 냉동 사이클, 그죠? 표준 냉동 사이클, 증기압축식 냉동 사이클, 증기압축식 냉동기, 증기압축식 냉동기에서 사이클 순서는 아붕팽정이죠. 아붕팽정, 이게 시험이 많이 나오죠. 아붕팽정, 압축기, 응축기, 팽창변, 증발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 중간에 뭐가 있냐? 수액기가 있네요. 수액기 하는 거고, 요 다음에 액분리기가 있는 거야. 참조하시면 돼요. 압축기, 응축기, 수액기, 팽창변, 증발기, 액분리기 원래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봉핑증으로 많이 나 증기압 주식 그 냉동기 사이클에서는. 그다음에 냉동 능력도 자, 1RT는 냉동 1RT 1냉동토는 1RT는 0도씨 불 1톤을 24시간 동안 0도씨 얼음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즉 제거하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게 저기야. 그래서 Q는 잠열이기 때문에 G 곱하기 R이다. 그래서 1000kg 곱하기 79.68 이게 kcal/kg이죠. 그리고 계산하면 79680 이게 킬로칼로리인데 이걸 24hour로 나누면 이게 3320의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나와. 이게 1RT죠. 1RT. 1RT.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메가줄로 고치면 13.9 메가줄 퍼 아워가 나올 거야. 1RT가. 그다음에 흡수식 냉동기 잘 나오는 거죠. 흡수식 냉동기에서 1RT는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 동안의 이별량이 6640이다. 이런 문제 참 많이 나오죠. 아워이다. 그러니까 6640은 얼마야? 27.8 뭐 여기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뭐 그죠? 내 기억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흡수식 냉동기가 여기 1번이고 냉매가 있고 흡수제가 있어요. 흡수식 냉동기는. 그래서 냉매를 암모니아를 쓸 경우 흡수제는 물이고 그다음에 물을 쓸 경우에는 흡수제가 LiBr이다. LiBr은 리튬 브로마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이클 냉동 성적계수는 성적계수도 많이 나오죠. 성적계수라고도 하고 성능계수라고도 하죠. 성적계수 또 성능계수라고도 해요. AW분의 Q2. 요 AW를 압축일량분의 냉동 능력이라고 그래. 요거를 압축일량이라고 하고 요걸 냉동 능력이라고 해요. 냉동 능력.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면 T1분의 T2 되고 T 쭉 긋고 T1-T2의 T2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많이 나와 시험에. 이게 또 Q1-Q2의 Q2 저온이니까 10번 부가되면 이제 T1이 올라가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효율이 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T1분의 T1-T2가 되죠. 곱하기 100이 되겠지. 그죠? Q1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습공이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단위 및 단위계 SI 기본 단위 SI 기본 단위가 잘 나오죠. SI 기본 단위. 자, SI 기본 단위 기본 문제로 많이 나와요. SI 기본 단위. M, K, S는 A, M, K, C. 그죠? 요게 길이, 질량. 요게 시간, 전류, 물질량, 온도,
광도. 되게 헷갈리죠,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미터, 킬로그램, 그다음에 세크, 암페어, 그다음에 몰, 켈빈, 칸델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칸델라. 그래서 길이, 질량, 시간, 전류, 물질량, 온도, 강도. 그다음에 미터, 킬로그램, 세크, 암페어, 몰, 켈빈, 칸델라. 그 칸델라를 CD로 쓰죠. CD. 알겠습니까? CD. 그리고 이게 SI 기본 단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에. 차원 및 차원식. 차원 및 차원식도 뭐 이거는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 MLT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크가 밑에가 하나잖아. 그러면 요거를 다시 쓰면 MLT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차원이야, 차원. 쓸 때. 자승이면 2승이 되는 거죠. 그죠? 거기 되는 거. 뭐 그런 거는 뭐 차원 및 차원식이라고 그래. 측정의 종류와 측정 방식 넘어가죠. 오차의 종류 있죠. 개통적 오차. 개통적 오차. 이제 개통적 오차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됐거든. 계측 구성 요소, 계측의 변화 됐고. 자동제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피드백 제어가 있고 시퀀스 제어가 있고 인트롭 제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 제어는 출력 중의 신호를 입력추로 되돌려 정정 동작을 하는 제어. 그다음에 시퀀스 제어는 처음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제어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제어하는 제어.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거, 신호등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트롭 제어는 구비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음 단계를 정지시키는 거. 이거 처음에 잘 나와요. 다 제어 특성, 제어 동작의 특성. 그다음에 보일러의 자동 제어. 보일러 자동 제어는 자, 보일러 자동 제어. 자, 오토매틱 보일러 컨트롤. 그죠? 1 STC 2 FWC 3 ACC 4 LC 로컬 제어죠. 이걸 우리가 증기 온도 제어라고 그래. 요거를 급수 제어. 급수 제어의 방식에 세 가지가 있죠. 그죠? 1요소식 있고 2요소식 있고 3요소식이 또 있어. 1요소식은 수위만 제어하는 거고 2요소식은 수위 증기를 제어하는 거고 3요소식은 수위 증기 급수량을 제어하는 거죠. 이거 잘 나오잖아. ACC는 자동연소 제어. 그죠? 이거 로컬 제어. 지방 제어. 이거는 유온이나 유량을 제어하는 거야, 유량. 그걸 로컬 제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 자동 제어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죠? 보일러 자동 제어. 어디 있어? 보일러 자동 제어. 저기 있네. 보일러 자동 제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제어량과 조정량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압력 측정 방법, 유체 압력 측정 방법, 유체 압력. P는 이꼬로 R 곱하기 H다. 그죠? P는 이꼬로 R 곱하기 H. 또는 P2는 P1 플러스 R 곱하기 H.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압력계 종류 및 특징은 압력계에는 뭐가 있냐면, 부동간. 자, 우리가 2차 압력계에는 부벨다가 있죠. 부동간, 벨로우즈, 다이어프램. 이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프램 압력계 특징이 많이 나오죠. 미보온종이, 미소압력 측정. 그죠? 50에서 5,000mm H2O. 그러니까 진공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식성 유체 측정. 그 다음에 온도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측정의 응답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이상압력으로 파손되어도 이렇게 위험성이 적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에는 고무, 그다음에 양은, 테프론 이런 걸 쓰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이런 것도 씁니다. 그 압력계 종류는 나왔고, 유량, 자, 유량으로 가죠. 자, 유량 측정법, 유량. 자, 유량 측정법인데, 유량계의 종류 이렇게 나오죠. 액면 측정법, 액면계의 종류, 가스의 분석, 가스 분석계의 종류. 자, 유량 측정법에는, 유량계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차압식 유량계. 차압식 유량계는 벤프로가 있죠. 벤츄리, 프로노줄, 오리피스미터. 요거는 이제 베노이 정리를 이용한 거죠. 그다음에 피토관식 유량계, 유속식 유량계, 그죠? 수직 배관만 사용하고, 요게 비행기 속도 측정, 송풍기의 풍량 측정, 수력발전소의 수량 측정. 요게 이제 피토관이죠, 피토관. 그게. 그래서 이제 용접식 유량계는 이제 습식, 건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용접식 유량계라고 해요. 그래서 유량 측정법에는 그게 많이 나옵니다. 유량계 종류. 그다음에 액면 측정 방법에는 액면계 종류가 나오죠. 액면계 종류에는 햄프트식 액면계가 있고, 요거는 극저저항 탱크의 액면을 측정해요. 햄프트식 액면계. 그다음에 고정 튜브식 액면계, 희전 튜브식 액면계, 슬립 튜브식 액면계가 있는데, 요거는 가연성 독성 가스에 사용할 수 없다. 왜? 튜브기 때문에 깨지기 쉽기 때문에 의미 있고. 그다음에 플로트식 액면계는 고온고압 밀폐 탱크 액면 측정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크리카식 액면계는 LPG 저장 탱크 액면 측정에 사용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또 뭐 있냐? 기포식 액면계, 방사식 액면계, 초음파식 액면계, 정정용식 액면계, 뭐 이렇게 액면계 종류가 많아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다음에 가스 분석. 가스 분석계의 종류에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있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여기서 하면 캐리어 가스는 수헬지라가 있죠. 수헬지라. 두 번째가 부품. 부품에는 기압 유분항이 있어. 기압 유분항. 수헬지라. 수소, 헬륨, 질소, 아르곤. 그죠? 기압 유분항. 기록계, 압력계, 그다음에 유량 검출기, 분리관을 컬럼이라고 해요. 컬럼. 그다음에 항원조. 이게 있죠? 세 번째 종류가 있는데, 자, 종류에는 FID, 그다음에 TCD, 그다음에 ECD, RID, 그다음에 FPD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수소, 이온화 검출기. 여기 특징도 다 나오죠. 특징도 또 해야 되는데, 열 전도도형 검출기. 그다음에 전자포획 이온화 검출기. 그다음에 방사선식 이온화 검출기. 그다음에 염광강도 검출기. 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세 개가. 가스 분석계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죠? 물리적인 가스 분석계에는 물리적 가스 분석계가 자기시고 2개, 세라믹시고 2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그다음에 적외선 가스 분석계, 그다음에
열전도형 CO2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가스 분석계예요. 물리적 가스 분석계. 물리적 가스 분석계도 일단 뭐 기사 시험에 나오니까 이게 물리적 가스 분석계는 걔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실기 시험에 나오잖아. 자기식 어떻게? 세라믹식 어떻게?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그다음에 적외선 가스 분석계. 그다음에 열 전도율형 CO2계. 뭐 이런 것들이 물리적 가스 분석계 종류예요. 그래서 이거 실기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스 분석계 있고 온도 측정 방법, 온도계 종류. 온도계 종류에는 짠 접촉식 온도계가 있고 비접촉식 온도계가 있죠. 접촉식 온도계는 뭐 수은 알코올 베크만, 그다음에 바이메탈 온도계, 그죠? 그다음에 열전도 온도계. 열전도 온도계가 진짜 많이 나오죠. 열전도 온도계에서 PR, 베끔 로듐, CA 크로멜 알루멜, 철 콘스탄탄 IC, 동 콘스탄탄 CC. 그래서 그 열전도 온도계는 부금속의 열 교준을 이용한 건데 요거는 재백 효과를 이용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비접촉식 온도계는 강고, 방사, 색온도계, 광정한식 온도계. 거기에서 강고 온도계나 방사 온도계, 즉 복사 온도계 잘 나오죠. 내용이. 필라멘트 휘두를 비교해 측정한다. 그러면 강고 온도계 무조건. 그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복사 온도계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한 거다. 그죠? 복사열 전달률은 절대온도 사성이 비례한다. 절대온도 사성이 비례한다. 무조건 방사 온도계, 또 복사 온도계. 그죠? 그거 뭐 다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온도 측정법. 온도 열량계 종류. 자, 열량계의 종류에는 시그마식 열량계하고 융혈수식 열량계가 있어. 그러니까 시그마식 열량계, 융혈수식 열량계는 기체연료 열량계고 본부식 열량계는 고체 연료 열량계예요. 습도계, 그죠? 전기저항 습도계, 그죠? 전기저항 습도계, 강정관식 습도계, 모발 습도계, 건수구 습도계, 가열 습도계, 그죠? 습도계 종류도 나오죠. 습도계 종류. 그게 이제 정강목건가 전기저항 습도계,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습도계 종류도 실기시험에 나온다. 알겠습니까? 습도계 종류. 그래서 습도계도 뭐 이렇게 있다. 특징은 안 나오지만 종류는 알아야 돼요. 전기장 습도계, 강정관식 습도계, 그다음에 정강모 모발 습도계, 건숙구 습도계, 가열 습도계. 이렇게 나온다. 다음에 요로의 정의, 요로의 분류, 요로 일반, 요로의 종류, 요로의 분류, 요로 일반은 요거는 먼저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로 이런 거, 용선로, 용광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요로입니다. 요로. 그리고 요로 뭐 보시면 되고 철강로 구조, 제강로, 주물 요랭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내화물의 종류, 염기성 내화물, 그죠? 염기성 내화물, 산성 내화물, 그죠? 산성 내화물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내화물의 종류에는 산성 내화물, 염기성 내화물. 그래서 염기성 내화물에는 이제 마그네슘 내화물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돌로마이트질, 그죠? 뭐 내화물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는 거. 단열재는 단열재 일반, 단열재 종류 특징. 보온재 일반. 자, 보온재는 계속 뭐 보냉재하고 보온재인데, 보냉재는 이제 유기질 보온재를 보통 뭐 얘기하는 거고, 보온재는 또 이제 무기질 보온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기질 보온재에는 이게 뭐 다 똑같습니다. 그냥 기능사부터. 유기질 보온재는 이제 폼류가 있죠. 그래서 염화비닐폼, 경질루레탄 폼, 폴스티렌 폼.
그래서 80도씨야. 그다음에 펠트류가 있죠. 양모 펠트, 우모 펠트 100도씨야. 그다음에 탁스류가 있죠. 톱밥, 목재, 펄프 120도씨야. 콜크류가 있죠. 탄화콜크 130도씨야. 기포성 수지. 그다음에 무기질 보온제는 탄산마그네슘 250도씨야. 그라솔, 유리섬이라고 하죠. 300도씨야. 그다음에 규조턱 500도씨야. 안면이 600도씨야. 폴라이트 650도씨야. 규산칼슘 650도씨야. 실리카 파이버 1100도씨야. 그다음에 세라믹 파이버 1300도씨야. 세라믹 파이버의 주성분은 산화지르콘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배관자재 용도 됐고, 신축이움. 신축이움에는 루슬벨수가 있죠. 루프형, 벨로우즈형, 그다음에 스위블형, 그죠? 그다음에 슬리브형, 루슬벨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신축이움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루슬벨스죠, 루슬벨스. 요거는 뭐 종류는 이제 뭐 이게 신축 허용 길이가 큰 순서대로 원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형은 고압증기 5개 배관에 사용하죠. 응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곡률 반경은 간지름 6배 이상. 그 다음에 얘는 벨루즈형은 응력이 안 생긴다. 그 다음에 스위블형은 방열기용이고, 나오는 게 시험에. 그 다음에 2기 이상의 엘보를 사용해서 시공한다. 그 다음에 나사의 희전에 의해 신축흡수. 그래서 자, 루프형은 고압증기 5개 배관에 사용한다. 응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곡률 반경은 간지름의 6배 이상이다. 그렇지? 벨루즈형은 응력이 생기지 않고, 그다음에 스위브형은 방열기용으로서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해서 시공한다. 그다음에 나사의 희전에 의해 신축을 흡수한다. 이거 안 읽어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읽어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신축이면 관지장치. 자, 관지장치에는 뭐가 있냐면 행거가 있어. 행거. 자, 행거는 배관의 하중을 아래에서 위로 매우 지지. 그래서 행거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스프링 행거, 리지드 행거, 콘스탄트 행거, 다음에 서포트의 종류에는 1. 스프링 서포트, 리지드 서포트, 롤러 서포트, 파이프슈가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레인, 리스트레인의 종류는 뭐가 있냐? 앵커, 스톱 가이드 이런 것도 있다. 그죠? 그래서 스프링 앵거, 리지드 앵거, 콘스탄트 앵거. 서포트에는 스프링 서포트, 리지드 서포트, 다음에 롤러 서포트, 파이프슈. 리스트레인은 앵커, 스톱 가이드. 그래서 이거는 3콘. 원래 이제 3콘 이렇게 외워요. 원래 외우는 방법이 더 있어. 얘는 3롤파. 얘는 앵스가 이렇게 외워요. 원래 외울 때는 앵스가. 자, 그래서 일단 백킹도 이제 우리가 고무 백킹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테프론 마이너스 260에서 260도씨,
다음에 네오프렌은 마이너스 46에서 121도씨. 다음에 나사용 패킹에는 페인트, 일산화연, 액상합성 수지가 있는데, 일산화연은 이제 냉매병 안에 사용하고, 액상합성 수지는 마이너스 30에서 130도씨까지. 그래서 약품 배관에 사용한다. 다음에 그랜드 패킹에는 성면 각형 패킹, 성면얀, 아마존 패킹, 다음에 몰드 패킹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존 패킹은 뭐야? 면포 플러스 내열고무 컴파운드 가공 성형한 것으로서 압축기용 그랜드에 사용하고, 다음에 몰드 패킹은 성면 흑연 수지를 배합 성형한 것으로서 밸브 펌프에 사용한다. 밸브의 종류는 뭐 체크 밸브, 유체 역류 방지, 그죠? 게이트 밸브, 글로우 밸브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죠? 에너지법 시용용, 이건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보일러 종류. 자, 보일러 종류는 뭐 어디 저기든 다 나와요. 자, 보일러 종류. 자, 보일러 종류는 이제 일단 원통형 보일러가 있죠. 원통형 보일러에는 우리가 이평과 행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능사부터 다 나와요. 몇 시마다. 이평 보일러에는 이평연관, 이평인관, 코크란 보일러가 있고, 그다음에 노통 보일러에는 행연관 보일러는 우리가 보통 노통 보일러는 코른시엔 카시아가 있고, 연관 보일러에는 행연관, 기관차, 케와니 보일러가 있고, 그다음에 노통연관 보일러에는 노통연관 패키지형, 하우덴 존슨, 스코치 보일러가 있죠, 그죠? 이평과 행용으로 분하니까. 그다음에 수간식 보일러에는 자연수간식 보일러, 그다음에 강제수간식 보일러, 관료식 수간 보일러가 있죠. 그래서 자연수간식 수간 보일러는 바스다 투수리, 바브콕, 스네기치, 타쿠마, 이동디형, 삼동해형 보일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제수간식 보일러는 아벨라, 벨록스, 라몽 보일러가 있고, 그다음에 관료식 수간 보일러는 스레벤나, 슬처, 에머스, 벤션, 남진, 가와사키. 그다음에 특수보일러에는 열매치 보일러가 있죠. 모빌섬으로 수압 올라가세요. 그다음에 모빌섬, 수운, 다우삼, 카네크롤, 세크리티 53. 그다음에 간접가열 보일러에는 슈미트, 레플러 보일러가 있고, 그다음에 페열 보일러는 하이네 리유 보일러가 있다. 이게 보일러 종류예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보일러 종류는 100%. 보일러 부속 장치 역할. 보일러 부속 장치. 자, 보일러 부속 장치가 잘 나오죠. 자, 안전장치가 있죠. 안전장치에는 안전밸브, 가용전, 방포문, 압력차단 스위치, 고저수위 경보기, 하연 검출기, 방출 밸브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송기장치에는 기수분리기, 비수방지관, 주전기 밸브, 감압 밸브, 신축이음, 증기했다, 증기 트랩 이런 게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급수장치는 급수펌프, 인젝터, 그다음에 열장치는 과열기, 저열기, 전탄기, 공기열기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열설비는 먼저 넘어가고요. 자, 다음에 열설비 설계, 가리 설계 및 구개, 용접 설계, 열 전달, 열 관리율, 열 교환기 이런 거는 뭐 다 이별, 출혈, 열효율.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별 항목하고 출혈 항목이 굉장히 잘 나오죠. 이별 항목, 그죠? 이별 항목은 연료의 현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연료의 연소열. 세 번째가 급수의 현열. 네 번째가 공기의 현열. 이런 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논해. 분입증기 보유열. 이거죠, 그죠? 다음에 출혈. 출혈 항목은 불완전, 연소열, 손실열. 그렇죠? 두 번째가 배기가스에 의한 손실열. 방사에 의한 손실열. 위험분에 의한 손실열. 다섯 번째, 발생증기 보유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참 잘 나오잖아요. 그죠? 연료회원열, 연료연소에 다 들어가는 거야. 보일러로 다 들어가는 거. 급수회원열, 공기회원열, 논해분식중기 보유열, 출현 항목은 불완전 연소회원 손실열, 배기가스회원 손실열, 방사회원 손실열, 미온분해 손실열, 배설기. 이거 필기도 참 잘 나오죠. 그죠? 이별 출혈이. 손실열, 뭐 그렇고, 열효율. 뭐 열효율은, 효율은 연료 소비량 곱하기 저희 발량분의 실제 증발량 곱하기 발생 증기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 가로 닫고 곱하기 100. 연료 소비량 곱하기 저희 발량분의 G 곱하기 2257 곱하기 100. 되죠? 연료 소비량 곱하기 저희 발량분의 GC 델타 T 곱하기 100. 연료소량 곱하기 저희 발량분의 난방부하 곱하기 100.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효율이죠. 효율. 그죠? 수질의 기준, 뭐 불순물에 의한 장애, 급수, 이제 뭐 불순물은 이제 스케일이죠. 스케일. 그죠? 뭐 연질 스케일이냐, 경질 스케일이냐. 그죠? 연질 스케일은 이제 인산염하고 탄산염이 있고, 경질 스케일은 이제 항산염, 규산염이 있어요. 그래서 항산칼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산염, 규산염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수질에서는 이제 그 ppm 1ppm은 용액 1g 중에 용질 1mg이요. 1ppb는 용액 1g 중에 용액 1톤 중에 용질 1mg이요. 그래서 1ppm은 10의 6승분의 1. m은 10의 6승분의 1이고 1ppb는 10의 9승분의 1이죠. 이게 나오죠. 시험에. 그죠? 불순물의 현장이 스케일이죠. 스케일. 간석이 되게 되면 이제 간석이 막혀버린 통성 차단. 첫 번째. 그 다음에 간수산 불량. 스케일 때문에. 예? 열 전도율 저하.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스케일의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외처리, 내처리. 보일러 내처리, 외처리. 이거는 워낙 잘 나와서 보일러 내처리, 외처리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보일러 내처리 방법, 외처리 방법. 보일러 내처리 법 1번 pH 조정제, 연화제, 탈산소제, 슬러지 조정제, 가성치화, 방지제. 그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인암수, 인탄수, 탄아희, 리녹탄, 리황탄. 이거 몇이면 나오는 거라? 자, pH 종대에는 인산소다, 암모니아, 수산나트륨. 수산나트륨을 가성소다라고 그래요. 연화제에는 pH 종제를 알칼리 종제라고 합니다. 연화제는 스킬 예방 처리제라고도 해요. 인산소다, 탄산소다, 수산나트륨. 탈산소제, 탄닌, 아항산소다, 히드라진. 슬러지 종제, 리그닌, 녹말, 탄닌. 녹말을 전분이라고 돼요. 가성치화 방지제, 리그닌, 황산소다, 탄산소다. 가성치화는 뭐라 했어요? 고온과 볼레에서 알칼리가 높아져 나트륨이나 소 등이 강제의 결정인기에 침투하여 재질을 열화시키는 현상.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가성치화 방지제. 다음에 외처리.
자, 그래서 외처리법에는 용존산소 제거법이 있는데 탈기법과 기법법이 있어요. 그래서 CO2, O2 가스체를 제거하는 거고, 기법은 철, 망간 또는 뭐 황화수소, CO2 제거하는 거고, 현탁질 고용물 제거법을 불순물 제거법이라고 해서 침전법, 여가법, 응지법이라고 하고, 용해 고용물 제거법은 이용교환법, 약제법, 중류법이라고 이렇게 있다. 이거 워낙 잘 넣어놓은 거라. 그래서 그죠?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내처리, 외처리 다 한 거죠. 분출물 배출기 전 보일러의 수의 분출은 자 수면 분출이 있고 수저 분출이 있죠. 수면 분출, 수저 분출. 그래서 수면 분출은 연속 부준 장치, 수저 분출은 단속 부준 장치. 그래서 우리가 분출 목적을 많이 나오죠. 분출 목적, 그죠? 분출 목적. 그러니까 분출 목적은 자, 분출 목적은 간수 pH 조절, 간수 농축 방지, 프라이밍 포밍 발생 방지, 슬러지 스케일 생성 방지, 부식 방지. 잘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분출 목적이다. 보일러 분해 및 정비 그렇고 보일러 보존. 보일러 보존. 자, 보일러 보존에는 첫 번째 건조 보존법이 있죠. 건조보존법은 장기 보존이야. 그래서 6개월 이상. 그래서 6개월 이상이고 다음에 얘가 왜 떴어? 그래서 6개월 이상. 다음에 그 CaO 다음에 CaCl2 Al2O3 그다음에 SiO2 이게 흡수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흡습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만수보존법. 자, 만수보존법은 단기 보존이야. 단기 보존. 그래서 2 내지 3개월. 그래서 가성소다, 앙산소다, 탄산소다. 이렇게 물을 채워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건조보존법에는 이제 장기보존 6개월 이상이고, 다음에 요건 생석회, 또 산화칼슘, 요거 염화칼슘 CaCl2, 요거는 Al2O3 산화알루미늄 또는 활성알루미나, 요거 실리카겔 또는 이산화기소라고 해요. 이게 흡수제야. 만수보존법은 단기보존 또는 1, 2, 3개월이고, 가성소다, 앙산소다, 탄산소다를 넣어서 알칼리를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일러 압력용기 이건 뭐 큰 의미 없네요. 자, 여기까지 뭐 다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에너지관리 기사 경향을 알아봤습니다. 자, 뭐 일단 중요한 것들 한 번씩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어떻든 또 이렇게 들으면서 또 도움도 좀 되겠죠. 그죠? 저렇게 또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다는 뭐 할 수 없지만, 그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도로 제가 한번 설명해봤고, 그다음 에너지관리 기사 필기 지금 아마 그 내용 문제풀이 하시고 그러면 필기 정도는 충분히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확실하게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에너지관리 기사 잘 준비하셔서 모든 분들이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 강의 좀 많이 좀 들어주세요. 자, 어떻든 자, 올해는 제 강의 들으시는 모든 수험자분들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